제가 반도체 머니코드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때 KB증권을 많이 인용하는 듯합니다. 근데 KB증권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할 때 굉장히 뭔가 직관적으로 숫자를 던져주면서 이해를 좀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KB증권 오늘 아침에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뭐냐면 숫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기준이 다르겠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KB증권은 목표 주가 24만 원은 유지를 했고요. 170조 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단을 170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6위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영업이익의 규모가 6위 된다라는 겁니다. 1등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아람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단에서 그 규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램과 낸드, 메모리 전 제품이 내년까지 완판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실적단에서 기분 좋은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KB증권에서는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까지 메모리 공급이 단기적으로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 최대 캐파가 결국 최대 경쟁력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시총 간의 그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훨씬 영업이익단 잘 벌 것 같은데 TSMC 시총이 2,500조 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가파르게 뛴 만큼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1,000조 원 돌파해서 또 기사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돈 너무 잘 버는데 시총 격차가 많이 난다. KB증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TSMC가 올해 영업이익이 124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170조 원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TSMC보다 훨씬 올해 삼성전자가 더 잘하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TSMC가 지금 전 세계 영업이익 탑 10 그 뒤에 11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영업이익 탑 10 고루, 평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훨씬 진입 가능하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K 반도체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록이라는 기록은 빨리 깼으면 하는 바람 좀 가져봅니다. 하나증권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쉴 때 우리가 이런 이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저녁 때도 그랬고요. 이 머스크 CEO가요, AI와 우주를 잇는 핵심 전력 해법으로 우주 태양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년에서 3년간 전면 재배치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지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시각을 어떻게 보면 발상 자체를 전환한 겁니다. 우주로 돌린다. 어차피 우주 사업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으로 좀 모멘텀이 확 쏠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도 문제이고 냉각시키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우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주는 날씨의 변화가 없고 밤낮의 주기도 없고 대기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효율이 지상과 대비를 했을 때 5배 정도 이상 된다고 하고요. 지금 지상에서는 냉각시켜야 된다, 뭐 난리가 여러 가지 나고 있는데 우주는 기온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냉각을 시키는데도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가 태양광에 패널을 붙여서 위성을 띄우는데 100만 개 정도 발사하겠다라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우주와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년간 계획을 밝혔습니다. 태양광 모듈 제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거죠. 이런 계획들이 승인될 수 있게끔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형 우주,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가능해진 이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재사용 발사체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스타쉽으로. 이러면서 기술 진화가 비용을 훨씬 효율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곡소리가 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일정 부분 답을 좀 해줬습니다. 뭐냐면 머스크 CEO가 중국 태양광 업체를 방문을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중국을 이 사업을 하면서 배제를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지금은 잡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과 태양광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술을 개발하는 걸 조달을 해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M&A를 한다거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들으면 우리에게는 좀 배가 아픈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배제를 못한다, 이거를 해야 되기 위해선 이런 생각이 들면 K 업체 반사이익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이 태양광 이슈에 관련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 기업들이 전략을 세울 때 머스크가 제시하는 핵심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태양 연료 전지 이런 태양 연료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좀 어렵잖아요. 근데 차세대 그런 기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세대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뭐 우주 태양광 이런 부분이지만 기술력, 경쟁력, 우위를 가져야 되고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나서서 입맛에 맞게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중립,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세계관, 이게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세계관을 확장한 거거든요, 우주. 이런 부분을 좀 맞추며 그런 기술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11개의 증권사가 하나오션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중 확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증권사들이 11개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거의 상단이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권사의 상단 밴드와 JP모건이 좀 일치한다. 이런 부분 좀 비교 분석해 드리고요. 작년에 신규 수주 1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수주 잔고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약 3년치 고간이 든든하게 좀 차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요즘에 항상 해군, 특수선, 이 모멘텀이 장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앞으로 캐나다나 태국, 사우디 이쪽에서 수주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리레이팅, 재평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만 좀 띄어서 보면 잠수함 수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월 초죠. 3월에 제안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한국 정부가 뭐니 해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에는 좀 우위를 갖고 있어서 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워낙 미국, 이제 조선은 방산이 붙었잖아요. 그렇게 선도 기업이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 해군,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정비 이쪽에 훨씬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패권을 쥐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피 튀기는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극, 북대서양 갈등이 심화되면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 K의 조선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JP모건이 알더라고요.
하나오션 목표주가 18만 원 매수 유지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국내 증권사 오늘 11개 증권사가 하나오션을 분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신증권이 거의 목표가 상단 18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 긍정적으로 나올까 싶었는데 전망치는 좀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2,300억 원. 뭐 인건비 상승 비용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근데 이걸 이제 제외했을 때는 1년 사이에 거의 150% 성장한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평균 수주정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매출에서 고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선종이 있는데 그 비중은 일부 축소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여기는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석유나 가스, 공장 같은 느낌 이런 기술 또 설비 잘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우호적이고 남미와 서아프리카의 발주기대도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대신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바 앞으로도 하나오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APR이 오늘 장중에 거의 28만 원 선까지 갔죠. 급등하다가 상승폭 줄였지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가장 스탁이 이런 부분을 좀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라봤는데 마침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뭔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일단 이 APR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 11곳이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DB증권이 목표 주가 최상단에 있더라고요. 36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매수 유지했고요. 36만 원으로 올려 잡은 이유는 올해 매출 추정치를 약 10%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밝혔고 4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 냈는데요. 1년 사이에 거의 200% 넘는 기록을 했고요. 컨센이 1,130억 원이었는데 1,300억 원 이상 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APL은 분기마다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구나. 이게 딱 이제 개념 정립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DB증권은 APR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주요국 매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B2C 말고 B2B와도 유통 채널을 좀 다변화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연 5천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가시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주목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DB증권 목표 주가 국내 증권사에서 거의 상단 밴드 제시해드렸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아까 목표 주가가 30만 원 선 후반대였잖아요. 그런데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대비해서 골드만삭스가 훨씬 좋게 보는 거죠.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원래는 38만 원이었는데 42만 원으로 올려 잡은 거고요.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는데 앞에서 살펴드렸으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골드만삭스도 미국 시장의 강력한 성장, 동력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잠시 뜯어서 보면은 작년 하반기 매출 상반기 대비해서 143% 올렸다고 하니까 좀 하반기 갈수록 더 잘 벌고 있네 이 구조가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영국 시장 주목을 하더라고요. 진출이 완료가 되면서 3월 유럽 전역으로 어떻게 보면 런칭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 영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메디큐브가 스킨케어 베스트셀러 2위, 8위, 12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APR이 매 분기마다 1,000억 원 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이미 1,300억 4분기에 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단은 5,770억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기존 대비해서 17%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7,800억 원을 예상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APR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시각까지 전해드렸습니다.